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침묵의 살인자, 특히 도로공사 현장에서의 가설전기 안전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임시라는 말 뒤에 숨은 설마는 절대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는 단 한 번이지만 그 결과는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별 감전 사망 비중을 보시면 건설업이 51.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 사고는 부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전기는 우리 몸에 흐르는 순간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형태도 없는 전기는 그야말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젖은 피부는 인체 저항을 25분의 1로 감소시키며 특히 여름철 6, 7, 8월에 감전 사고의 40%가 발생합니다. 도로공사 현장은 365일 야외에 노출되어 있고 터널 안은 항상 습합니다. 땀과 비로 젖은 몸은 전기가 흐르기 가장 좋은 전도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전문가분들도 전기의 기초와 전력 계통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물의 흐름으로 비유하여 현장 안전 관리에 적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관리 감독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전기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 흐를 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안전 지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전기를 보이는 것으로 시각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전기 이론을 거대한 수도 시스템으로 상상해 봅시다. 전압비, 볼터지은 수압처럼 전기를 밀어내는 힘이고 전류I, 커런트는 물의 양처럼 실제로 흐르는 전기의 양입니다. 저항아, 리지스턴스는 배관의 장애물처럼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발전소에서 현장까지 전기가 오는 과정은 댐에서 물이 오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1단계 발전과 2단계 송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발전은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이어서 2단계 송전에서는 생산된 전기를 먼 거리까지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154kV, 345kV와 같은 초고압으로 승합하여 보냅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서 대형 송수관으로 물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 배전과 4단계 수용가 단계입니다. 3단계 배전은 변전소를 거쳐 현장 근처까지 전압을 22.9kV로 낮춰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 수용가에서는 주상 변압기를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220V나 380V 전압으로 다시 낮춰 분전반으로 인입됩니다. 대한민국 전력망은 한국전력공사가 통합 관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전기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핵심 이론, 바로 전기 삼총사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만 정확히 이해하면 현장의 위험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전압비은 수압처럼 전기를 밀어내는 힘, 전류I는 물의 양처럼 실제로 흐르는 전기의 양, 그리고 저항하는 배관의 장애물처럼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전압비, 볼터지은 전기를 밀어내는 수압과 같습니다. 단위는 볼트비를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강력한 수압이 물을 밀어내듯이 전압이 높을수록 전기가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오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전류I, 커런트는 흐르는 물의 양과 같습니다.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실제로 흐르는 전기의 양을 의미하며 사람을 죽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전압이 낮더라도 전류가 몸을 관통하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적은 양의 물이라도 강한 압력으로 집중되면 치명적이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저항아, 리지스턴스입니다. 이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고무장화나 절연장갑은 인위적으로 저항을 높여 전기가 몸에 흐르지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물은 저항을 급격히 낮춰버려 전기가 더 쉽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관리자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공식,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I는 V 전압을 R 저항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전압비은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고정값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전류아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 R 관리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이 공식을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1을 통해 왜 젖은 손으로 만지면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자의 상황에서는 저항 I 25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류아이가 폭증하여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압 호스의 노즐, 즉 장애물을 제거하면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전류는 통제 불능이 됩니다. 사례 2입니다. 절연 장갑과 안전화는 어떤 원리로 우리를 보호할까요?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상황에서는 저항아이 무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류아이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을 꽉 막아 물 한 방울도 새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은 바로 저항아을 사수하라입니다. 첫째, 피복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저항이 사라진 상태로 합선이나 단락 사고의 주범이 됩니다. 둘째, 습기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젖은 작업복이나 장갑은 즉시 교체하여 인체 저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접지는 사고 전류를 사람 대신 저항이 더 낮은 땅으로 유도하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전압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저항아은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전기의 흐름을 물의 흐름처럼 이해하면 보이지 않는 위험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명을 지키는 3단계 방어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임시라는 방심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0.03초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누전 차단기 ELB, 전류의 대피로인 접지 그라운딩, 그리고 전기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절연 인설레이션입니다. 제1방어막, 누전 차단기 ELB는 전기의 생명 밸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04조에 따르면 감도 전류 30마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의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만 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작업 전 반드시 빨간 버튼을 눌러 탁 소리와 함께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고 테이프로 붙여놓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지 전압 150V 초과 이동형 기구, 스뮨 장소 사용 기구, 도전성이 높은 장소 사용 기구, 그리고 임시 배선이 설치되는 장소의 이동형 기구에는 반드시 적합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감도가 양호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제2방어막은 접지 그라운딩입니다. 즉 전류의 대피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02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누전 시 전류가 사람의 몸이 아닌 저항이 낮은 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생명선입니다. 분전반 외함, 이동형 발전기, 전동기계의 금속 외함과 같은 기계류는 물론 반드시 접지형 플러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접지가 없는 상태에서 누전된 기기를 만지면 당신의 몸이 접지선이 되어버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는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함,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이거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것, 그리고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를 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제3방어막은 절연 인설레이션입니다. 즉, 전기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01조와 3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사항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테이핑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사항으로는 바닥 전선에 전선관이나 방호덮개를 사용하고 이중 절연 표시가 있는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근로자가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구조로 하거나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고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합니다. 분전방과 같이 충전부가 있는 전기 설비를 내부에 설치하는 기구를 폐쇄형 외함이라고 합니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규칙 제313조는 배선 등의 절연 피복에 대해 다룹니다. 작업 중이거나 통행하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이나 이동 전선에 대해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선을 서로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연을 위해 충분히 피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구역 A, 터널입니다. 이곳은 고습도, 상시 용수, 그리고 어두운 시야로 인해 특히 위험합니다. 터널 바닥은 거대한 전도체이므로 물과 전기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따라서 전선은 반드시 바닥에서 2m 이상 높이의 S-훅 등을 사용하여 거치하고 IP65방수 등급 이상의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닥 전선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 B는 중장비 간섭 구간입니다. 차량 횡단 구간이나 가공 전선 인접 작업 시 특히 위험합니다. 전선 방호 덮개인 케이블 덮개를 설치하거나 6m 이상 높이로 가공 배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압선과의 이격거리를 3m 이상 확보하고 절연 방호 튜브를 설치하며 전담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위험구역 C는 우천 및 야외 작업 시입니다. 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닌 도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야외 분전반은 빗물 유입 방지용 처마, 즉 레인 커버를 설치하고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항상 건조한 손으로 전기를 다루어야 합니다. 사고 사례 1. 터널 내 수중 펌프 감전 사고입니다. 잠깐 쓰고 말 건데 라는 생각으로 전선을 물속에 방치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자가 물을 밟는 순간 감전사했습니다. 이 사고의 교훈은 물과 전기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수중 펌프는 전용 누전 차단기 15mA를 사용하고 케이블은 반드시 물 위에 띄워서 설치해야 합니다. 포스코 현장 감전사고 사례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이번 감전사고의 원인이 된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함 내 누전 차단기에 전격감도 전류가 500mA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는 전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여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한참이나 초과한 것이다. 전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인 경우 인체의 감전 보호가 주목적인 고감도형 누전 차단기이고 100mA를 넘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중감도형 누전 차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포스코 ENC 감전사고에 대해 보도하며 전력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호 장비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방어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고 사례인은 크레인 붐대 고압선 접촉 사고입니다. 교량 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22.9kV 가설 전선에 근접하여 직접 닿지는 않았으나 아크 방전으로 인해 신호수가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감시인 미배치와 절연 방호구 미설치였습니다. 이 사고의 교훈은 고압선은 닿지 않아도 전기가 흐른다는 점, 그리고 반드시 방호 튜브를 씌우고 장비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YTN 뉴스에서 보도된 크레인과 고압선 관련 장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고 사례 3 핸드 그라인더 누전 사고입니다. 가드레일 작업 중 그라인더 내부의 절연이 파괴되어 작업자가 금속 외함을 잡는 순간 감전되어 추락하는 2차 재해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접지가 없는 콘센트 사용과 구형 기기 사용이었습니다. 휴대용 공구는 반드시 접지형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이중 절연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고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모든 사고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몸에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전기 안전 5계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차단기의 테스트 버튼을 눌러 작동을 확인했는가? 둘째, 피복이 벗겨지거나 테이핑으로 떼운 전선은 없는가? 셋째, 공중 배선이 물에 젖거나 차량의 발필 위치에 있진 않은가? 넷째, 발전기와 공구의 접지선이 연결되었는가? 다섯째,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고 있진 않은가? 이 중 하나라도 X라면 작업을 절대 시작하지 마십시오. 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우천시 전기 작업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전기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편리한 도구이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치명적인 적이 됩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서 가장 먼저 분전반의 빨간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비상시에는 이 번호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에로티오, 즉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로티오는 라크-아우트, 태그-아우트의 줄임말로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의 관련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여러 명의 보수요원이 함께 작업할 경우 전체 일을 조정하는 책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어에 등장하는 임무원료 필유근우라는 구절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는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장기적인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늘날 이 지혜는 우리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안전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